자, 여러분, 그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니까 그 1번, 아까 그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물납과 분할납부에 관한 거. 예제 문제 한번 1번 볼게요. 조세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단 물납과 분할납부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기출됐던 문제를 바꾼 건데요. 보세요. 자, 허용이 되면 O 아니면 X예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X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X입니다. 물납, 자, 국세에서 뭐만? 상속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도 X죠. 취득세. X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오타가 있네. 도지지역분이라고 되어 있네.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도시지역분. 이거. 자, 그래서 도시지역분이고요. 그러면은, 얘는 하여튼 도시지역분이 뭔지는 나중에 배워요. 하여튼, 자, 재산세 허용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미음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효세. 아직 세목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방세에서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요.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는 모두 허용되는 것은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4번, 리을 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제2절 우리가 조세 분류를 봅니다. 자, 조세 분류 보는데,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거는 뭐 딴 거 없어요. 제가 오늘 첫 시간 여러분 처음 만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동산 세금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 부과된 어떤 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 내는 어떤 거? 양도소득세 제가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비중 말씀드렸고, 조세의에서는 다른 건 다 교양이고, 딱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물납과 분할납부요. 자, 세금 납부 이행 방법에 관한 건데,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납과 뭐가? 분할납부가 허용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그럴 때 물납 허용되는, 자, 세금 지방세에서 뭐만? 눈이 왜 절로 가 있어요? 나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눈은 이렇게 절로 보고 있는데, 자, 보세요. 물납. 지방세에서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허용되고 다른 건 안 되고 지방세. 아직 지방세 많이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배울 건데. 자, 어떤 간에 재산세만. 국세에서 뭐만? 상속세만 물납 허용되고. 분할납부, 자,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자,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럴 때 다시 주요 세목별로 보니까 취득세, 자, 물납돼요? O예요? X예요? X. 분할납부? X. 등록면허세 물납 O예요? X예요? X. 분할납부? X. 재산세 물납 O. 분할납부? O. 종합부동산세 물납 O예요? X예요? X. 분할납부? O. 양도소득세 물납 X, 분할납부 O.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요거만 꼭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는. 자, 첫 시간에서는 요거 이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거 딱 요거 꼭 기억하면 되고. 자, 이제 제2절 조세 분류입니다. 자, 조세 분류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라 또 잘 보셔야 되는데, 아까 항상 제가 여러분 중요하다고 시험에서 얘기한 거, 아까 그 물납, 분할납부에 관한 거, 아까 허용 세목 별표시 해놓으라고 그랬었죠, 여러분들? 별표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분류, 제2절도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세금을 분류를 하는데, 조세 분류를 왜 공부하냐면,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내드릴 건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의 특징, 성격을, 세금들의 성격,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세 분류를 공부하는데요. 먼저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하는데,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 주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세 주체에 따라서 우리는 국세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로 우리가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자,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국세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라고 할 때, 국세는요, 여러분, 내국세라는 것과, 내국세와 그 다음에 관세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별이 돼요. 그럴 때, 내국세는 우리나라 여기 글자를 보세요. 국경 내에서 부과하는 거고, 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그 다음에 관세는, 자, 관세는, 우리가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세관에서 부과하는 건데,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관세청 담당하고요. 그럴 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있잖아요. 하와이 섬을 수입합니다. 그래가지고 독도 옆에다 갖다 놓습니다. 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부동산 우리 세법인데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부동산 세법과 관세는 전혀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관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고요. 내국세가 우리 시험범인데 내국세는 이따 보겠지만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내국세는 특징이 있는데 일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일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이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국세는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법이 있어요. 소득세 그러면 소득세 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세목이 있으면 뭐가 있다?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중요한 말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 공부할 때 그냥 교양 삼아서 하는 거고 교재 나오거나 이렇게 어떤 혹시 뭐 나중에 이제 문제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무슨 말인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일세목 일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가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에는요. 상속세, 증여세 두 개의 세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세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이라는 하나의 법에 상속세, 증여세 두 개의 세목이 들어있으니까 일세목, 일세법주의에 뭐가 된다? 예외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세목, 일세법주의 원칙으로 하고요. 지방세는 근데 우리가 학자들이 있잖아요. 지방세는 단일법주의 또는 단행법주의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방세는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이 있고 그 하나의 세법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등해서 여러 지방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단일법주의 또는 단행법주의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법에 규정된 건 아니고요. 학자들이. 또 지방세는 근데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과세권자를. 자,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게 그러냐면 자, 취득세예요. 취득세.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건데 이름이요. 지방세 세목 이름이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가 자,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 그 다음에 또 자, 소비세, 지방소비세라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는 이제 국세에 있다가 나오는데 부가가치세를 국세인 부가세를 받으면 받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가져와요. 그럴 때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우리가 세금을 지방소비세이래요.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별명 하나 붙여드리면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이다. 그냥 한번 보시고요. 지방소비세. 그냥 오늘은 뭐 편하게 그냥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보세요.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가 이렇게 특광도가 과세 주체인 그런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에요. 아까 배웠어요, 첫 시간에. 어떤 거 있습니까? 아, 그렇지.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은 구세고 도세인 그런 세금입니다. 등록 면허세. 자, 그 다음에요. 또 시군구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아까 배웠어요. 여러분들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재산세는 시군구세입니다. 재산세.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근데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이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주 보게 될 건데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 얘도 이름이 지자로 이름이 시작되나요? 지자로 이름이 시작되는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과세 주체가 특광 시군입니다. 나머지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애들은 특광 도세고요. 자, 도가 있는 곳에서. 그랬을 때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아이고, 오늘 목이 약간.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면요. 얘는 소득세나 법인세 있잖아요. 소득세, 법인세 내는 사람이
소득세법이라는 법이나 법인세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계산한 그 소득에다가 이제 약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면 10만 원의 지방소득세요. 계산해서 함께 내는 그런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문자가 내는 세금인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과세주체가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편하게 한번 보세요. 자, 지방세는 과세주체를 세분화해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오늘은 꼭 세 가지만 알아두셔도 돼요.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는 시군구세라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이 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세와 국세를 과세주체를 나누는데 그럼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니까요.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양가로 1번 국세에서 의입니다. 국가가 과세주체인 조세를 말한다. 국세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재원으로 활용되나 그중 일부는 지자체에 교부되어 지자체 재원이 된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별되는데 그렇다고 그랬죠? 내국세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요. 관세는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넘기시니까요. 관세청에서 담당한다. 한편 국세는 일세목에 일세법이 있는 일세목 일세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들?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다. 세목, 자 봅니다. 국세 세금들이 쭉 나오는데요. 처음에 외울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 없이 그냥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 세금을 중심으로 얘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대충 알게 됩니다. 자, 일단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소득세. 예, 소득세는 여섯 문제 내외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소득세 여섯 문제 내외로 문제가 나오고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법인세는 그냥 몇몇 특징만 살짝 알면 되는 거지. 자, 법인세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옛날에는 부가가치세 한 문제 나왔었는데 지금은 부가가치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도 옛날에는 한 문제 나왔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그 다음 출제되지 않고요.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전제품 사고 휘발유 넣고 그럴 때 개별 소비세 내는데 부동산과 전혀 관계가 없죠? 우리 시험과 전혀 관계없는 세금이고요. 주세, 자, 주류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술 먹을 때마다 주세 납부하잖아요, 여러분들. 주세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습니다.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요.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우리 시험에 관계가 있습니다. 독립한 문제로는 출제되지는 않지만 인지세가 시험 지문에 조세 총론 문제에서 시험 지문에 깔려 나와요. 인지세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할 때 내는 거니까 시험과 관계가 없겠죠. 교육세, 자, 시험과 관계없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지만 교육세는 이제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세금은 얘네들은 독립하게 출제 안 되지만 그런 몇몇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우리 시험과 관계가 있고요. 독립하게 출제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몇몇 특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주 이제 보게 되고 조세 총론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지문에 깔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자, 근데 시험에 관계가 있는 국세 세금들은 인지세라든가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이런 세금들은 우리 시험과 관계가 있다. 자, 국세 체계에 넘어와서 양가로 2번 지방세입니다. 의의를 보니까요.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 도, 시군구가 지방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지방세 관계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세목을 보니까 취득세. 자, 시험 문제는 서너 문제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자, 한두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재산세 세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 지방세에서는 이름이, 세금 이름이 지자로, 지로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은 우리 시험과 관계가 있습니다. 독립하게 출제는 지방소득세가 27회 시험 때 독립하게 한 문제가 나왔지만 주로 얘네들은 독립하게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몇몇 특징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시험 지문에 깔려 나오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시험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요. 레저세는 뭐 경륜, 경정, 경마 같은 거 할 때 내는 세금인데 전혀 우리 부동산과 관계가 없죠. 시험 관계가 없고. 담배 소비세 전혀 관계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주민세는
독립하게 출제되지는 않지만 29회 시험에서도 지문에 조세 총론에서 주민세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정답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세는 몇몇 특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조세 총론에서 지문에 깔려 나옵니다. 자동차세는 뭐 시험과 관계가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또 그다음에 시험에 관계가 있는 세금들 진짜로 이름이 시작하는 들 4가지하고 주민세 이런 애들이 시험과 관계가 있는 세금들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지방세, 국세 세금들을 처음에 공부할 때 막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냥 부동산 세금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 대충 알게 되고. 근데 시험에서 예전에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국세 세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음 중 지방세 세금들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안 나오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음 이러이러한 국세는, 다음 지방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해서 어떤 내용 물어볼 때 국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지방세만 고르라고 하는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문제 풀 때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번 29회 시험에서 부동산 학개론 문제에서도 자, 요거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나왔었고, 부동산 학개론인데 세법 문제가 나와요. 네? 세법 내용이 나와요.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에서. 자, 재작년인가 언젠가는 부동산 학개론 문제에서 부동산 공법 문제가 4문제가 나왔었대요. 여러분요, 우리가 중개사 공부는 1차와 2차를 같이 공부해야 돼요. 과목 간에 연결이 돼 있고, 자, 등등. 또 부동산 학개론 문제에서는 공법 문제도 출제되고, 세법 문제도 출제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등등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같이 공부해야 돼요. 과목 간에. 그래서 민법하고 공시법이 연결돼 있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연결이 돼 있어서 같이 공부해야지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만 만약에 공부했었다. 그런 사람은 요번에 세법 아주 쉬운 문제를 그냥 틀린 거고, 또 공법 문제 공부했던 사람은 그냥 주는 문제였었는데 1차만 공부한 사람은 그 어려운 내용이어가지고 시험 보면서 벗어나서 나온 거니까 이제 해결을 못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는 여러분들 1차와 2차를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다가 조금만 시간 지나면, 아이 교수님, 아유 제가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1차 달라왔더니 힘들어가지고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2차를 포기하는 분들이 이제 속속 나옵니다. 이제 늦봄쯤 되면은 슬슬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여름쯤 되면 이제 2차 포기하고, 자, 1차만 하는 사람들이 막 속출합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도 여기서도 그랬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요. 어떤 수강생분이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작년에 여기서 강의하면서 만약에 2차를 포기하게 될 상황이 되면 꼭 저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이분의 평상시 공부 태도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또 1차 과목 어떻게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는지 등등을 추이를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분이 자, 만약에 1차만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분한테는 제가 그랬거든요. 아, 하여튼 열심히 1차 해서 내년에, 자, 다시, 올해 1차 꼭 합격하고 내년에 다시 이제 2차 해서, 2차 할 때 이제 보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2차 포기하겠다면 제가, 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포기하면 안 된다. 할 수 있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포기한다고 해도. 근데 이번에도 제가 지금 보면 딴 데서 있잖아요. 어떤 수강생의 평상시 어떤 제가 봤을 때 그 수강생에 대한 어떤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공부 태도나 이거 봤을 때 분명히 몰아붙이면 돼요. 1차는 뭐 확실하게 공부가 완벽하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는 포기하면 안 되고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포기하겠다고 여름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나왔어요. 그냥 제가 말 안 듣고. 포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여름에. 그 문제풀이 할 때. 그러더니 나중에 9, 10월 달 돼서 그냥 포기할까 말까 막 망설이길래 제가 그럼 특강이라도 듣고 가라. 그냥 그랬더니 막판에 특강 들으면서도 자신감 없이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좀, 온 마음은 1차만 가 있고 2차는 그냥, 에휴, 뭐 이거 그냥 뭐 하다가 괜히 다 떨어지면 어떡해 이러면서 좀 마음이 좀 떠나 있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번 시험에 1차는 넉넉하게 점수 나왔어요. 합격해낸 저 점수가 지금 가채점 결과 나왔는데 2차가 몇 문제 부족해서 지금 떨어져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봐야 돼요. 저는 내년에 다시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희들의 생계를 위해서 내년에 또 공부하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반갑고 익숙한 얼굴들이 지금 여기서는 보니까 오늘 다 낯선 얼굴들 앉아 계시는데, 낯설음이 주는 설레임도 좋지만 익숙한 얼굴들 벌써 알고 아무 오고 다 서로 알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또 저희들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보탬도 되고 그러니까 좋은데, 그렇지만 그 본인은 1년을 또 공부하려면 2차 시간과 돈과 땀과 또 여러 가지 그 눈물을 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만약에
9, 10월 달이라도 제대로 정신 차리고 좀 했으면은 몇 문제 그 틀림없이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법에서 좀 더 맞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그 자신감 없이 그렇게 하고 여름에 그냥 포기하고 안 나오고 그러더니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1년 또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수강생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1, 2차는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이번 맞출 수 있었고, 그거 알고 있었으면 또 예전에 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나왔던 건데, 자, 질문 드립니다.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우리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아까 알려드렸어요. 자,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3, 4 아니에요. 두 개 찍으면 다 틀려요, 여러분들. 정답에 마킹 두 개 하면은 이것도 이런 다 틀려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거 모두 골라라 문제 아니고 어떤 간에 자, 몇 번입니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그랬으니까 보유세인 국세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보유시에 부과되는 뭐야? 지방세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 29회 학개론 문제에서도 보니까 뭐 국세고 보유세인 세금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국세면서 보유세인 세금 뭐? 종합부동산세. 그거 고르는 문제였어요. 뭐 그냥 우리 세법 공부한 사람이 그냥 누워 똥 먹기지 그냥 거는. 자, 이런 문제가 또 나왔었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는 최근에는 어떤 내용을 물어볼 때 자, 국세냐 지방세, 국세인 세금을 옳게 짝져진 것은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어떤 문제 풀 때 국세만 고르라고 이제 지방세만 고르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의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그 지방세 세목들 책에 그래가지고 특별시, 광역시세, 도세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어딜 보시냐면 12페이지 보충 내용에 이거는 지금 시험 쓰지 마시고요. 두 번째 보충 내용 어떤 거냐면 과세권자에 따른 부동산 관련 지방세 분류. 요 표가 있죠,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하고 요걸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자, 지금 11페이지 내용은 뭐 줄글 필요가 없는 거고 요거만 딱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해놓고 기억합니다. 지방세는 과세출 세 분에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드린 요 내용이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맨 왼쪽에 있잖아요.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권자가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제주, 고개 들어보세요.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는 서귀포시장이 과세주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과세주체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과세권자입니다. 서귀포시의 시장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무조건 다 뭐가 된다? 과세권자가 됩니다. 자, 그거요. 그 다음에 1번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01번 지방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주민세, 자, 취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예? 자, 주민세는 일단 안 배웠으니까 모른다고 해도 주민세는 원래 주민세는 특광 시군 세금인데 이거 몰라도 돼요. 제가 이런 거 몰라도 답 고르는 데 시장이 없어요. 얘네들 말은. 자, 그럴 때 그러니까 취득세는 과세권자 누구라고요? 특광도.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진짜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요? 오늘 아직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진짜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라는 세금만 특광시군이고 나머지 진짜로 이름 시작해야 되는다 뭐라고요? 특광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몰랐어도 등록면허세 과세권자 누구라고요? 구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닙니다. 얘는 뭐라고요? 구세잖아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식입니다. 문제가 나왔었고 기출이 됐었고요. 02번 그리고 2번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있죠? 요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조세 세금은 부담을
조세의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가시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합니다.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직접세라는 것과 직접세와 그 다음에 간접세로 분류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강의는 우리 학원은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상담하면서 이제 원장님이나 누구한테 저 실장님한테 상담 받으셨겠지만 우리 일정을 이제 강의 일정을 여러분들 상담 받으셨겠지만 제가 이따 세법 강의 일정을 또 소개할 거고 제 개인 카페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강의 일정은 그냥 1년 계획에 의해서 그냥 쭉쭉쭉 계속 강의가 진행됩니다. 만약에 3, 4월 달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 용어 설명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과정에 맞는 강의를 계속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은 그만큼 후달리는 거고 앞선 강의를 막 들으면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강의는 최근에는 무조건 시험이 이제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11월 달에 오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이게 11월 달에 와서 지금부터 차근히 기초부터 이렇게 용어 익히면서 분위기 익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부 이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지. 1월 달에만 와도 그래도 조금 배려를 해드리지만 11월, 12월처럼 초심자를 위한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1월 달, 2월 달만 돼도 그때 좀 하긴 하지만 기초 용어 설명 하긴 하지만 그래서 11월, 12월 달이 일단 가장 이렇게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배려하는 강의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오는 게 장땡이에요. 하여튼 일찍 오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지금 11월, 12월 달에는 판사하면서 많이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1월 달부터는 이제 기초적인 설명은 이제 생략하고 막 넘어갑니다. 그래서 생략해서 넘어가고 새로운 걸 또 배우고요. 이렇게 가면서 내용은 이제 심화돼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 보세요. 직접세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 의무자와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여기를 봅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돈 내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해요. 자, 어떤 게 이런 걸 직접세라고 하는데 어떤 게 직접세냐 그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우리 시험과 관련한 조세는 다 뭐냐면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직접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인데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취득세 부담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사람이 등록면허세 부담합니다. 재산세, 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재산세 부담해. 종부세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종부세 부담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에서 소득 발생한 양도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그 자가 양도세 부담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뭐한다? 일치하는 직접세입니다. 근데 간접세는 보세요.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담세자가 자, 이게 불일치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요. 자기가 부담하지 않고. 어떤 게 그러냐 그러면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자세한 거 알 필요 없고 하나만요.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대표적으로 간접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근데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요. 그래서 공급하는데 그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있죠.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냅니다. 그러니까 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돈 낸 사람은 공급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세 같은 세금은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해 불일치해? 불일치하는 세금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이 전가시켰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공인중개사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연령이 다양하잖아요. 20대부터 80대까지. 여러분 80대도 있습니다. 80대 어르신들도 공부하는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올해도 지금 80대 되신 분이 수강생분이 어르신이 있었고요. 하여튼 20대부터 80대, 10대도 있어요. 고등학생 애들도 학교 끝나고 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이 다양한 이력을 가지신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유일하게 공인중개사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저 나이 좀 어느 정도 먹었다 그러면 드신 분들은 젊은 애들이 같이 놀아주려고 해요. 얘기도 말도 안 섞고 이제 말도 안 섞어 주는데 공인중개사는 유일하게 20대부터 80대까지가 언니, 오빠, 형님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울리고 얘기가 되고 같은 동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시면, 학교 가서 실무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인중개사는 혼자서는 못해요. 다 같이 해야지. 그리고 공동중개도 해야 되고 같이 협업하고 막 이렇게 협력하고 물어보고 서로 그래야 되는데 돕고 그래야 되는데 물건도 같이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믿을 사람이 필요한데 자, 여러분들 믿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1년 동안 이 공간에서 같이 공부한 여러분들 동기를 믿어야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이제 학교 학창시절에 어느 학교 출신 이거하고 똑같아요. 동기하고. 그래서 동창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의사로 이 사람은 만나고 이 사람은 안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여기 공간에 여러분들 오래 모이었잖아요. 그래서 동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상대평가도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같이 합격해야 할 동료예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시고 서로들 반목하거나 뭐 쟤는 아이가 뭐 이러면서 막 이러지 말고 서로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뭐 하고 채워주고 그래서 서로 돕고 협력해가지고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셔서 서로 여러분들이 돕고 협력해하는 그런 또 평생 여러분들이 광명 여러분들이 배운 곳이하고는 출신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해져야 되는데 사람이 친해지려면 우리 이 가운데 5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되신 분들은 20대, 30대들하고 같이 잘 어울려야 돼요. 20, 30대하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젊은 청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순발력, 젊은 청춘들의 순발력과 그 젊음을 잡고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나는 나이 먹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지금 공부 시험에서는 나이 먹었다고 가산점 주고 한 점 더 맞춰주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알냐 모르냐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어울리시고 20, 30대들은 언니 40, 50대, 60대 언니, 오빠, 형님들하고 잘 친하게 지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있잖아요. 인생 경험, 부동산을 보는 안목,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여러분보다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또 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그러려면 우리 특히 40, 50대, 60대 분, 형님, 언니나 되신 분들은 동생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동생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려면 존경을 받으려면 딴 거 없어요. 많이 사주면 돼요, 여러분. 사람이 베풀고 그래야지 사람이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인색하고 그냥 눈치나 보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든 뭐든 사람을 모으려면 자꾸 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밥도 좀 사주고.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도 들었겠다. 오늘 수업 끝나고서 그래 내가 오늘 점심을 쏜다. 이쪽 분단 가자. 그래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음식점 사장이 사업자가 공급해줬죠. 나중에 기분 좋게 먹고서 카드로 쫙 긁었어요. 그랬더니 매출 전표를 보니까 공급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부가세. 누가 부담해? 여러분이 부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여러분한테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일정한 때가 되면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납세무자는 사업자인데 세무담은 담세자, 공급받는 사람이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니까 12페이지입니다. 이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 직접세 봅니다. 의, 납세무자와 조세 실제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이다. 납세무자가 조세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 세목 보니까요. 취득세. 자, 등록면허세, 재산세 밑줄 긋고 외울 필요가 아니에요. 줄 긋을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시험과 관련한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부동산 관련 대부분 조세는 다 뭐라고요? 이게 직접세입니다. 대부분 조세는 다 직접세다. 넘어갑니다. 자, 보시니까 간접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접세의 의의입니다. 살짝 한번 연필 같은 거로 볼펜으로 줄 긋습니다. 조세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납세무자와 담세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다. 어떤 게 그러냐? 부가가치세 하나만 기억합니다. 등등 있지만
다음 시험에서 간접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부가가치세 하나만 비춥니다. 왜 안 나오냐고요? 이거는 법령에서 조세를 분류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시험에서 직접세인 조세는 간접세인 조세 이렇게는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 세금들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간접세가 뭔지 직접세가 뭔지만 알아두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등이 그렇다더라.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3번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있죠? 요거는 법령에서 분류한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이게 또 어떤 건지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이에요, 여러분. 여기 봅니다.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먼저요. 자, 조세의 사용 목적.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고 특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금이 있는데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보통세라는 것과 보통세와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세라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 보통세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냐면 대부분의 조세는 다 보통세입니다.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가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보통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걷어가지고요 그냥 지방자치단체 일반적인 운영경비에 충당합니다. 공무원 월급도 주고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이런 게 보통세입니다. 국세, 자, 대부분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국세 걷어서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경비에 충당합니다. 국방, 외교, 치안, 뭐 공무원 월급 주고 뭐 여러 가지 뭐 도로도 만들고 뭐 공항도 만들고 이런 거. 자, 그래서 대부분 조세는 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보통세인데 사용 목적이 특정된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요.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세금들 중에서도 지방세들 중에서도 우리가 목적세가 있습니다. 국세 중에서 목적세는요. 여러분 보세요. 교육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쓸지는 세목 이름만 봐도 알겠죠? 그잖아요. 교육재정과 교원의 처우 개선, 교육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또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있습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얘 세목 이름만 봐도 어떤 목적으로 쓸지 알겠네. 그죠, 여러분들? 교통 기반 시설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에너지 보존 정책 탐사, 환경 개선 정책 등에 쓰려고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용 목적을요, 여러분들 사용 목적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목 이름만 보고 짐작할 수 있으면 됩니다. 또 보세요. 농어촌 특별세요. 혼자 독학하지 말고 우리 그때 고개 들고 농어촌 특별세는 어떤 목적으로 쓸지 알겠죠, 여러분들? 농어촌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등과 수자원 보호에 나와. 농어촌의 균형 발전이나 산업 기반 시설, 농어촌의 산업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쓰려고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 중에서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아까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한번 보세요. 지역자원 시설세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나 수자원 보호 같은 자원 보호, 또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목적으로 부과하는데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렇게 나눠져요.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하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나눠지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더 중요합니다. 시험에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고 오늘 그냥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만.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런 목적으로 쓰려고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또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한 네 가지 중에서 지방교육세. 여기 보세요. 얘 어떤 목적으로 쓸지 알겠네요. 지방교육세. 국가 교육재정을 위한 교육세와 구별이 됩니다. 지방교육세. 자, 이렇게 해서 목적세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목적세고 얘네들 빼놓고 나머지는 다 보통세입니다. 자, 그래서 목적세 종류는 법령에서 분류했으니까 외우셔야 되는데 암기의 기본은 뭐냐면 머리글자를 따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머리글자를 따서 교교, 농, 그 다음에 찌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암기 어떻게 하느냐. 교교, 농, 찌입니다.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교교, 농, 찌입니다.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따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업 시간에 구경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제가 꼭 이렇게 마지막 강의 때는요, 제가 항상 마지막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도 여러분 내년에 이제 30회 시험 대비해가지고 이제 공부하다가 마지막 이제 10월달 되면은 제가 항상 마지막 강의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제가 전국적으로 이제 인강 수강생들한테도 막 그래 얘기해요. 자, 인강에다가 대고 또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세법 문제 풀 때는 제가 함께함을 느낄 것이고, 제 음성이 들릴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진짜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따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제 개인 카페 소개해 드릴 거니까, 그 카페에 와서 시험 본 수강생들이 합격 후기를 보세요. 작년, 올해 수강생들 쓴 합격 후기를 쭉 보면, 많은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장에서 교수님 음성이 들렸어요. 교수님 함께함을 느꼈어요. 진짜 여러분들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 믿으시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전에서 30회 시험 때 세법 문제를 풀 때 제 음성이 들리고 제가 함께함을 느끼려면 여러분 있잖아요. 평상시 수업 시간에 연락에 따라해야 돼, 이런 걸 따라해야지. 딱 목적세 보면 바로 그냥 교교농 찌찌 하면서 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따라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그리고 가시면은 들을 때는 그냥 알겠다. 그런데 문 열고 나가시면서 벌써 다 까먹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항상 공부는 수업 시간에 구경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외울 거 같이 외우고, 이걸 노력하시고, 같이 줄 긋고, 표시하고 적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 수업은요, 반드시 공부는 리마인드가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 정리해 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리마인드라는 것은 꼭 도서관, 중앙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자리 잡고서 꼭 미리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책 펴놓고 그래야지 리마인드 하는 것이 아니라, 리마인드라는 것은 공부했던 거 떠올리는 것은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서 바로 오늘 공부했던 것을 쭉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조세에 의해서는 다른 거는 교양이라고 했는데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물납과 분할납부 배우는데 그 허용되는 세금들 쭉 머릿속에 떠올려 보고 가면서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볼일 보시면서 밥 먹으면서 산책하면서 뭐 하면서 떠올려 보고 헷갈리면 집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구나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본인 스스로가 머릿속에 떠올려 리마인드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해야지만 공부한 거고, 그래야지만 수업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냥 듣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따라 해야지 나중에 제 음성이 시험장에서 들립니다. 30회 시험에서. 자, 목적세 머리 글자를 타서 어떻게 외운다? 교교농찌찌입니다. 국세, 목적세, 교보다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찌는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우리 여기 남성 사장님, 우리 안 따라하시고 그러시는데 따라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했듯이 시험에서는 나이를 쳐주지 않아요. 우리 요번에 5학년 우리 어떤 한 수강생분 있죠? 그 시험날, 지난 10월 27일 시험날 있잖아요. 점심 때 있잖아요. 그냥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저한테 배웠던 어떤 수강생이에요. 제가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모르는 전화가 왔네? 그래가지고 근데 전화 받았더니 수강생 한 명이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왜 울었냐고요? 1차 시험 보는 데 있잖아요. 문제는 다 풀었는데 시간 안배를 잘못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킹을 학개론하고 민법을 못했는데 막 시험 감독관이 막 뺏어갔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마킹도 제대로 못하고 된 거예요. 그랬다고 막 울면서 막 와가지고 막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항의를 하겠다는 둥, 가만 안 두겠다는 둥 그러는데, 가만 안 두기면 어떻게, 그건 아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도 못 도와줘요. 자, 그래서 시험 시간 안배를 못해가지고 마킹 못한 건데 좀 봐주지 그런 건 소용없어요. 그런 건. 그래서 안 되고, 어떤 간에 그런 분 계시는데, 이거 시간 문제 푸는데 속도가 느려가지고, 안배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분, 그랬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자, 이거 따라 해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자꾸 해야지. 가만히 구경하시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날아갑니다. 자, 한 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목적세 종류 어떻게 외운다? 교교농찌찌입니다.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그러면은 교재 또 봅니다, 여러분. 13페이지 거기 보세요. 3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봅니다. 보통세 보세요. 의 국가지자체 일반적인 재정수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보통세라고 한다. 즉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이다.
세목이요, 외울 게 아니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제한세, 종부세 등등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 조세가 다 보통세입니다. 목적세입니다. 의,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교육사업 등 특별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이다. 조세의 수입의 사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고요. 세목, 국세, 목적세, 머리 글자에 따서 동그라미만 해놓으시면 되죠. 농. 그 다음에 지방세, 목적세,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 보충에 조세 수입의 용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줄 긋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사용 목적은 그냥 짐작만 하면 돼요. 그냥 세목 이름 보면서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4번 과세객체 인적 귀속요법에 따른 분류 인세, 물세는요.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시험에서 다음 중 인세인 조세는 물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 인세와 물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세목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시험에서 물어봐요. 인세냐 물세냐를 직접 묻지는 않지만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강론에서 나중에 취득세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세 물세는 그때 설명해요. 5번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있죠. 요거 잠시 쉬었다가 자 14페이지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요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